안녕하세요, 여러분. 덴탈 캐드캠 강의를 맡은 배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볼 덴탈 캐드캠에 대해서 우선은 어떤 것들을 배워볼지에 대한 컨텐츠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덴탈 캐드캠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덴탈 캐드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 과정에 대한 요소들, 그 다음에 덴탈 캐드캠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스캐너, 디자인 프로그램, 밀링 머신, 그리고 캐드캠에 적용 가능한 소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드캠이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자,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즉 컴퓨터를 활용해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이 용어가 CAD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즉 컴퓨터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바로 우리가 CAM이라고 일컫고 있죠. 그 다음에 Numerical Control. 자, 컴퓨터는 사람이 어떠한 명령어를 주어야지만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컴퓨터는 일반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는 없고요. 컴퓨터 용어인 영어 혹은 숫자 혹은 문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명령어를 줘야지만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제어를 한다라는 뜻에서 Numerical Contro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덴탈 캐드캠에는 이런 CAD와 CAM, 그 다음에 Numerical Control의 약어인 NC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CAD/CAM 같은 경우에는 덴탈 분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조라든지 생산 과정에서도 이런 CAD/CAM을 사용한 공정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지던 CAD/CAM이 치과 분야로 넘어오게 되면서 앞에 덴탈이라는 용어가 붙어지게 된 거죠. 물론 일반적인 산업에서 쓰여지는 CAD/CAM과 그 다음에 우리 덴탈에서 쓰여지는 CAD/CAM이 완전히 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다고도 할 수는 없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크라운 제작이겠죠. 이런 크라운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과 보철물 제작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작업 공정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환자 구강에서 우리가 보철을 수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체득을 해야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진료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인상 체득 작업 과정 자체는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서 하는 작업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료실에서 체득한 인상은 기공소로 보내지게 되어지는데요. 기공소로 보내진 이후부터의 작업 과정, 즉 모형 제작부터 이제 팔리싱하는 부분까지가 우리가 기공실 작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득한 인상을 통해서 석고를 주입하고 우리가 보통 석고를 사용한 모형을 제작하게 되겠죠. 이 석고 모형에다가 우리가 수복해야 될 보철물을 납형, 즉 왁스로 먼저 제작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제작된 왁스를 금속으로 다시 바꿔주기 위해서 금속의 통로인 주입선을 부착을 하게 됩니다. 주입선을 부착한 이후에는 이 부착된 주입선과 납형의 크라운을 가지고 매몰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매몰을 하고 난 이후에는 매몰재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전용의 소환로에 이 매몰된 링과 함께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한번 소환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즉 왁스가 완전히 기화될 때까지 소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보통 저녁에 소환로에 이 매몰 링을 넣어놓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 소환로에서 링을 꺼내서 주조 작업을 하게 되겠죠. 즉 여기서부터도 이미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조가 끝난 이후에는 매몰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광택이 나고 이런 매몰제 찌꺼기라든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연마 작업까지 거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에서 분명히 누락된 다 언급되지 않은 작업 과정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상 체득부터 연마까지 해서 봤을 때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는 작업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재료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 손에 의해서 완전히 항상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이런 매몰제가 수축하거나 팽창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재료적인 오차, 그 다음에 마진이 정확하지 않다든지 왁스 자체가 온도 변화로 인해서 변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주입선에 부착되어야 될 위치가 잘못 부착이 되어지는 경우, 소환 온도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주조 시에 금속을 우리가 소환할 때 이 금속을 우리가 녹이는 온도도 역시 잘 맞춰줘야 되는데요. 사실 그 금속이 끓는 온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주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겠죠. 보통 이런 것들은 숙련된 기술자 혹은 경력, 경험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현재 치과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치과 기공사들이 우수한 혹은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보철물에 오차 없이 제작을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과정도 복잡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덴탈 캐디캠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 여러 가지 기공 작업을 거쳐서 제작되었던 치과 보철물들이 이제는 조금 더 단순하고 조금 더 객관화적인, 즉 컴퓨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 손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제작을 할 수 있게끔 과정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스캔, 디자인, 가공, 후처리. 보통 이 덴탈 캐디캠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4단계의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작업 과정 자체가 단순화되어지고 조금은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재료적인 오차, 사람 손에 의한 오차들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정확도가 높아지고 조금 더 보철물이 객관화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덴탈 캐디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컴퓨터로 이런 보철물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요.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줄 스캐너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덴탈 캐디캠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첫 번째인 스캐너. 그 다음에 스캔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철물을 디자인해줘야 할 디자인 프로그램, 그리고 디자인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자인된 보철물을 가공해줘야 하는 밀링 머신까지 크게 스캐너와 디자인 프로그램, 그리고 밀링 머신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캐너를 보시면은요. 자, 스캐너는 크게 인비보 스캐너와 인비트로 스캐너로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요. 인비보와 인비트로가 의미하는 용어가 무엇이냐? 자, 인비보라는 용어는요.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어떠한 행위를 우리가 인비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비트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행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인비트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최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로 인한 바이러스를 물리칠 백신을 개발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개발된 백신을 사람한테 투여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겠다라는 연구가 바로 인비보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뉴스라든지 연구 서적을 읽게 되면은 인비보 연구다라고 하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무언가 행해지는 연구적인 단계를 우리가 인비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을 제외한 매체를 통해서 실험이 행해진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인비트로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과형 스캐너도 마찬가지로요. 사람 구강안을 직접적으로 스캐닝하는 스캐너를 우리가 인비보 스캐너라고도 하는데요. 이 인비보 스캐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트라오럴 스캐너라는 거죠. 자, 아래쪽에 그 4개의 사진 중에서 위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요. 한 환자가 체어에 누워 있고 환자의 구강안을 어떠한 기계를 투입을 해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캐너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인트라오럴 스캐너의 이제 대표적인 스캐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사람의 구강이 아닌 우리가 보통 보철물을 제작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공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이지 않고 보통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보통 석고 모형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인비트로 스캐너인 이런 스캐너들도 바로 석고 모형을 스캐닝해서 작업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인비트로 스캐너의 대표적인 스캐너들을 한번 보면은요. 우선 터치 프로브 스캐너. 자, 터치라는 것은 치과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석고 모형을 우리가 스캐닝하는 작업을 거칠 때 이 스캐닝 과정 자체가 어떠한 도구들을 툴을 사용해서 직접 터치해가면서 이 모형을 읽어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 프로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래 그 4개의 사진 중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이죠. 이게 바로 터치 프로브 스캐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라이트와 레이저 스캐너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스캐너들 종류 중에서 화이트라이트랑 레이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덴탈 스캐너가 존재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스캐너들 위주로만 지금 여기에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터치 프로브, 화이트라이트, 레이저 스캐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디자인 프로그램은 이제 과거에는 보통 이제 골드 크라운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 개발되어지고 있는 이런 이제 덴탈 디자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싱글의 어떤 크라운이라든지 인내 보철물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진화해서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그 다음에 덴처의 프레임, 그 다음에 교정장치까지 굉장히 폭넓게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밀링 머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재료인 지르코니아 전용의 이런 밀링 머신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보철물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넓어졌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런 가공기도 지르코니아, 왁스, 메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가공기가 개발이 돼서 지금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가공할 수 있는 영역들도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축도 3축에서 5축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사실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5축 가공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지금 이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덴탈 캐드캠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런 덴탈 캐드캠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차근차근히 조금 더 상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덴탈 스캐너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인비보와 인비트로로 구분을 해놨고요. 이것에 대한 차이점은 인비보는 구강 안을 직접적으로 촬영하는 스캐닝 방식이고 인비트로 방식은
사람의 구강이 아닌 간접적으로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석고 모형을 스캐닝하는 스캐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비보와 인비트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인비보와 인비트로 스캐너 중에서 우선은 인비트로 스캐너인 터치 프로브 스캐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게 터치 프로브 스캐너의 사진들인데요. 보시면은 끝에 탐칩이 달려 있고요. 굉장히 미세한 탐칩입니다. 이런 탐칩들이 쭉 돌아가면 360도 돌아가면서 이 겉부분을 터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좌표값을 읽어내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닿아서 터치를 해서 좌표값을 읽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터치 프로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정확하다는 거죠. 즉 가상의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물체에 닿아서 그 물체의 표면을 읽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스캐너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치과 기공소라든지 이런 덴탈 스캐너를 사용하는 곳을 가서 보면은요. 사실 이 터치 프로브 스캐너를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터치 프로브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겠죠. 자, 우선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물체에 직접적으로 닿아서 스캐닝을 하다 보니까 자, 치과 보철물, 즉 치아 모형을 만들 때 마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죠? 굉장히 샤프하고 굉장히 얇습니다. 자, 이 얇은 부분에 강한 하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터치를 하면서 스캐닝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그 마진 부분에 터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마진이 얇거나 약한 경우에는 깨지거나 스캐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진에서 나와 있는 이 탐칩의 그 빨간색으로 보여진 동그라미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통해서 지금 스캐닝이 읽어나가는 방식인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이렇게 큰 탐칩을 사용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런 치아 모형, 이런 개개치를 스캐닝하는 이런 탐칩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직경이 작아서 흡사 바늘과도 거의 유사할 정도로 굉장히 탐칩이 작아요. 굉장히 미세한 탐칩을 사용해서 모든 부위를 스캐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스캐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치아 모형 하나를 스캐닝하기 위해서는 최소 8시간 이상의 스캐닝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치아의 형태라든지 개수에 따라서 시간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걸 전제하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 보철물 제작을 할 때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환자를 무턱대고 기다리게 할 수가 없는 게 환자는 이미 수복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치아를 뭐 발치를 했다든지 혹은 치아 자체가 이미 프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환자에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작업 공정이 또 있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터치 프로브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탐칩이 굉장히 얇아서 바늘보다 거의 바늘만큼 얇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자, 우리 치아 그루브를 살펴보면요. 귀 한 면에 있는 그루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미세하고 얇은 부분이 혹은 깊은 부분이 존재를 하겠죠. 포사라든지 피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깊고 혹은 두께도 굉장히 얇을 수도 있는데 미세한 탐칩이 그 부분까지 스캐닝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치아 모형이 파절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 그 다음에 미세한 그루브가 정확하게 스캐닝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한계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 터치 프로브는 현재 거의 사용 빈도가 제로에 가깝다. 물론 이제 연구용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치과 보철물을 가공하는 곳에서는 이 터치 프로브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비트로 스캐너 중에서 화이트 라이트 스캐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화이트 라이트 스캐너는요, 우리가 백색광을 사용해서 스캐닝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흔히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좀 쉽게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 카메라로 물체를 사진을 찍는데요. 한 방향에서만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우선은 물체에 대한 사진을 동시다발적으로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찍힌 수천 장의 사진들을 하나로 다 모아보는 거죠. 자, 사람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의 앞면도 찍고 이 사람의 뒷면도 찍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왼쪽 편도 찍고 오른쪽 편도 찍잖아요. 그렇게 찍힌 이 사람의 사진들이 분명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진과 사진 사이에서 이 사람이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러면 그 겹치는 부분들을 하나씩 다 서로 중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진, 수천 장에 찍힌 사진들이 이 사람을 가지고 겹치는 부분을 서로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입체적으로 3D로 이 사람의 형상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방식이 바로 백색광, 즉 화이트 라이트 스캐너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화이트 라이트 스캐너의 특징을 표현을 하자면요. 자, 백색광이라고 하는 거는 하얀색의 그 광학과 검정색의 광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하얀색과 검정색의 그 광학이 어떠한 물체에 딱 가해졌을 때 물체가 생긴 대로 그 패턴이 변형이 되겠죠. 찌그러진다든지 그거에 맞춰서 3D로 튀어나와 있다. 그럼 그 패턴들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굴곡진 형식을 갖게 되겠는데요. 그때 그 패턴의 변형 형태를 캡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체가 내가 이 물체한테 백색과 흑색의 검정색의 패턴을 가했더니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네. 그러면 변형된 상태를 가지고 3D로 만들어주면은 결국에는 이 형상의 전체적인 3D 입체 형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얻어내는 방식을 우리가 백색광 스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하얀색과 검정색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된 이 패턴들을 치아 모형에 딱 갖다 댔더니 치아 형상이 가지고 있는 대로 패턴이 굴곡이 생기는 것, 즉 변형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왼쪽에 지금 크라운에 백색광이 투여됐을 때 그 형상을 보시면은요. 이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혹은 이제 깎아지른 듯한 이렇게 교도 모양에서는 이 패턴의 형태가 이렇게 굴곡이 되고 변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굴곡 혹은 변형된 상태를 얘가 읽어내면서 하나의 완벽한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로 이 백색광 스캐너의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지금 거의 치과 분야에 나와 있는 스캐너 방식이 이러한 화이트 라이트 스캐너의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인비트로 스캐너 중에서도 레이저 스캐너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화이트 라이트랑은 조금 다르게, 자, 화이트 라이트 방식은 물체의 전체적인 형상을 한 번에 읽어내는 방식이라고 하면은요,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전체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를 쏴서 물체에 닿았고 그 물체가 레이저를 받은 다음에 다시 반사시켜서 그 반사된 그 레이저를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레이저가 반사된 그 각도와 거리를 계산을 해서 3차원의 좌표값을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자, 우선은 레이저 스캐너에는 이제 카메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레이저를 쏘는 부분이 있고요. 레이저를 쐈을 때 어떠한 특정 물체의 레이저가 이제 쏘여지게 되면은 그 물체는 레이저를 반사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사된 레이저를 다시 받아들이는 그 카메라가 또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쏘는 카메라, 그리고 레이저를 받아들이는 카메라. 그래서 그 레이저를 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반사에 대한 반사각, 그리고 반사 거리, 이런 것들을 얘가 계산을 해서 반사되었으니 저 물체가 저쯤에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의 그 XYZ에 대한 3차원의 좌표값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이런 레이저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점 타입, 그 다음에 라인 타입, 면 타입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징은 뭐냐? 점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방 한 방 쏴서 다시 받아들여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라인 타입은 하나의 레이저가 쭉 나와서 계속적으로 그 라인을 따라 이제 물체의 형상을 읽어내는 방식이고요. 면 타입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라이트처럼 한 방에 쏴서 받아들이는 방식이긴 하겠는데, 이 점 타입과 라인 타입, 그 다음에 면 타입의 스캐닝 방법의 차이를 보면은요, 정확도 부분에서는 점 타입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겠고요.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면 타입의 그 스캐닝 방법이 조금 더 우수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과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현재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 레이저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라인 타입의 레이저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라인 타입의 스캐너가 이렇게 물체를 스캐닝하는 형상을 보시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백색광이라는 건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하나의 레이저가, 붉은색의 레이저가 가서 물체를 쭉 스캐닝하고선 그 스캐닝 이후에 얻어진 데이터들을 이렇게 3차원 영상으로 이제 전환해주는 이런 작업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레이저 타입의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이제 3Shape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스캐너가 레이저 타입의 대표적인 스캐너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볼 거냐? 바로 인비보 타입에서 인트라오라 스캐너, 즉 구강안을 직접적으로 스캐닝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안을 지금 스캐닝하고 있는 스캐너를 보시면은요,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 환자의 구강안에 넣고 있죠. 자, 이런 방식의 스캐너를요, 우리가 핸드헬드 스캐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핸드헬드 스캐너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원하는 물체를 스캐닝하는 방식을 핸드헬드 스캐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핸드헬드가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것 중에, 스캐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여러분들 마트 가면 계산할 때 바코드로 띡띡 찍어주시죠? 이렇게 캐셔분이 이렇게 띡띡 찍어주시는데, 그때 그 스캐너 바코드 역시 바로 핸드헬드 방식이 적용된 스캐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시면은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스캐너 사진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물체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손으로 들고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캠코더, 이런 방식이 핸드헬드 스캐너가 마찬가지로 적용된 스캐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치과 분야로 마찬가지로 도입이 되고 오면서 이런 구강 안을 직접적으로 스캐닝할 때는 우리가 스캐너를 손으로 들고 구강 안을 촬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서 스캐너의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화이트라이트라든지 이제 레이저 타입을 통해서 스캔된 스캔 영상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어큐러시, 즉 정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스캐너를 구매하거나 스캐너 회사들마다 이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 중에 스캔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캔 그 영상의 어큐러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추출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캔 이제 타임, 즉 스캔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싱글 이런 지대치를 스캐닝할 때 걸리는 시간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모 박스를 보시면 스캔 타임이라고 해서 싱글, 그 다음에
50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하나의 싱글 지대치를 스캐닝할 때 걸리는 시간이 보통 50초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개발된 스캐너들은요, 이런 스캔 시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어큐러시는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큐러시도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큐러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지금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반대로 어큐러시는 이 숫자가 작아야지만 우수하다라는 거죠. 어큐러시는 사실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도를 표현하는 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수치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오차라는 거죠. 약간 정확도인데 이게 오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 데이터가 추출되는 방식을 보면 STL 포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추출되는 방식들을 보면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굉장히 사실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종류의 이런 포맷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한글 포맷, 뭐 워드 포맷, 그다음에 뭐 이러한 이제 뭐 PDF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포맷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캔 데이터도 여러 가지 포맷으로 추출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쓰여지는 포맷이 바로 이 STL이라는 포맷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전에는 스캐너 회사들마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추출하는 이 포맷을 조금 다르게 해왔다라고 하면은요, 최근에는 이제 호환성을 위해서 스캐너는 A 회사 걸 사용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프로그램은 B 회사 거를 사용하고, 가공기는 C 회사 거를 사용하겠다. 그게 가능해지면서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런 스캔 추출 포맷을 통일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포맷 중에 하나가 STL이라는 포맷이고요. 이 STL이라는 스캔 데이터만 있으면 어느 스캐너든 혹은 어느 디자인 프로그램이든지 서로 호환해가면서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스캐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앞장에서 이 스캐너의 어큐러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어큐러시가 10에서 20 마이크론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왼쪽을 보시면은요, 왼쪽 지금 싱글 아마 16번 정도 돼 보이는 그 지대치를 스캐닝한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형상을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약간 불규칙하죠. 조금 불규칙한 삼각형들. 하지만 불규칙하지만 모든 그 하나하나의 메쉬 구조가 삼각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불규칙한 삼각형들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STL 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 가장 바깥에 있는 빨간색 점선을 보시면 CAD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우리가 영상을 얻고 싶은 치아 모형이 바로 이 CAD 모델에 해당이 되겠죠. 즉, 실물 석고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 원과 마찬가지로 치아 형생을 있는 그대로 스캐닝을 하고 싶고, 그래야지만 정확한 스캔 데이터가 얻어지게 되는 거겠죠. 스캔 데이터, 즉, 치아 모형의 일부가 누락이 되면은 당연히 결과물에서도 여러 가지 오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즉 스캐너의 우수성을 가장 입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CAD 모델을 얼마만큼 정확하고 얼마만큼 실물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얻어내느냐가 사실은 가장 관건이겠죠. 근데 보시면은 치아는 대부분이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으로 되어 있는데 삼각형은 어떻죠? 삼각형은요, 굴곡이 질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 안에 보시면은요, 이 ST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A, B, C가 되어 있고 그 삼각형에 하나의 선들이 되어 있겠죠. 이 스캔 데이터는요, 반드시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처음에 스캐닝을 할 때 무수히 많은 점 데이터를 뽑아내겠죠.
즉 좌표값을 가지는 일정 XY, Z축에 대한 좌표값을 가지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1차적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 점들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선이 이어져서 이 삼각형의 메쉬가 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점과 점을 이루는 이 선들은 굴곡이 지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이러한 선들이 표현해내는 실물의 CAD 데이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들처럼 CAD 모델을 스캐닝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사실상 STL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장 바깥에 있는 빨간 점선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과 CAD 모델이 이루어져 있는 이 외면의 그 차이를 보시면요. 살짝 빈 공간이 발생이 되게 되겠죠. 이 공간이 실제로 스캔을 했을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 즉 버리고 우리가 한계로 안고 가야 할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어큐러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큐러시가 10에서 20 마이크론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렇게 빈 공간이 합쳤을 때 10 마이크론 정도가 된다. 즉 오차, 우리가 버리고 안고 가야 할 이 한계점이 바로 10 마이크론은 무조건 스캐너에서 오차를 발생시킨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긴 있겠죠. 무엇이냐? 점을 더 세세하게 쪼개면 되겠죠. 이 선과 선을 연결해주는 부분에 점을 하나 더 연결을 해주는 거죠. 즉, 빨간 바깥의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하나의 점을 더 찍어주고 거기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더 줄어들게는 되겠죠. 그러면은 스캔 데이터도 더 정확하게 얻을 것이고, 즉 어큐러시도 10에서 20 마이크론 하던 게 5에서 10 마이크론으로 더 줄어들면서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겠는데요. 자, 대신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냐? 당연히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것이고 데이터의 크기가 더 2배 이상 커진다라는 단점이 생기게 되겠죠. 자, CAD 작업을 하면은 종종 에러가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에러가 발생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이 데이터의 크기입니다. 컴퓨터 사양이 당연히 좋아야 되긴 하겠지만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속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무한히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처리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겠고 처리 속도가 늦어지면서 에러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디자인에서 오류가 디자인 자체 그 프로그래밍이 진행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도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디자인 속도에서도 빠르고 그 다음에 이런 스캔 오차도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중간적인, 가장 효율적인 그 어큐러시를 지금 찾아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캐너 회사들마다 이 어큐러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스캐너의 오차는 줄이면서 프로그래밍 속도, 그 다음에 컴퓨터의 처리 속도는 더 높아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진보 단계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STL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L 아까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 처음 스캐닝을 하게 되면은요. 점 데이터가 먼저 일차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점,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길이, 넓이, 부피 또는 차원적 속성이 없는 단순히 좌표값을 가지는 하나의 데이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가장 1차원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생기는 이 데이터가 점 데이터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휘어지지 않는, 즉 굴곡이 절대 있을 수 없는 1차원적 모양의 연장되는 개념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선의 경우에는 점과 점, 즉 두 점을 연결하는 매체로 적용이 되고요. 자, 선의 경우에는 면적, 부피, 폭, 즉 3차원의 이런 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은 반드시 직선이어야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선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자, 선과 선이 만나면 그때는 2차원적인 위상 개념을 가지는 이 표면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서피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점, 즉 선, 즉 세 개의 선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표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삼각형의 표면이 이제 무수히 많이 또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무수한 삼각형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다각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각형이 이루어져서 내가 스캐닝하고자 하는 물체를 다 뒤덮게 되면은 그때는 그것을 우리가 메쉬 혹은 폴리서피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스캐닝을 하게 되면은요, 그 스캔된 그 형상이 바로 이 메쉬 혹은 폴리서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메쉬와 폴리서피스의 특징은요, 3차원의 형상을 갖고는 있지만 절대 부피라든지 이 두께감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캔 데이터를 나중에 한번 스캔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긴 할 건데요. 스캔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절대 두께감이 있지 않습니다. 즉, 표면 형상만 만들어준 것일 뿐인 거지, 속안은 다 텅 비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치과 보철물을 디자인할 때, 즉, 이 메쉬 폴리서피스로부터 스캔된 지대치 위에 치 형상을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디자인된 치아의 형상, 예를 들어 크라운이다 라고 하면은 그 크라운 자체는 텅 비어 있을까요? 아니죠. 이 크라운은 속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꽉 차 있나? 얘는 그 서피스나 그 메쉬나 폴리서피스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이 없고요. 모든 부분이 다 막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피라든지 두께감을 가지는 형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 형상을 우리가 솔리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솔리드라는 것은 3차원적으로 두께감이라든지 부피감을 가지면서 빈틈이 전혀 없이 닫힌 모델을 우리가 솔리드라고 하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메쉬는 우리가 스캔된 이미지, 영상을 우리가 메쉬라고 하고, 그 스캔된 메쉬 위에 디자인된 크라운은 솔리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완적인 설명을 하자면요. STL은 스테레오 리소그라피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고요. 구성 요소로는 포인트, 라인, 솔리드, 그다음에 폴리건, 메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예시 사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스캔 데이터를 조금 더 정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메쉬 구조 자체가 훨씬 더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굴곡을 표현하기가 조금 더 완벽에 가까워지겠죠. 자, 오른쪽에 토끼 그림들을 보시면은요. 왼쪽에 상단에 있는 가장 첫 번째 토끼는 메쉬 조금 더 엉성해 보이죠? 약간 토끼라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로 인식이 될 수 있을 만큼 조금 어설퍼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메쉬를 조금 더 추가하고 이 선과 선을 조금 더 잘게 잘라서 메쉬를 훨씬 더 많이 증가시켜서 보니까 조금 더 토끼 형상에 가까워졌고요. 이것들을 메쉬를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2배, 3배, 4배까지 더 많이 분할해서 봤더니 점점점 토끼 형상에 가까워지면서 이런 토끼가 갖고 있는 굴곡적인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앞서서 이제 스캐너의 특징, 그 다음에 스캐너가 갖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스캐너를 가지고 우리가 스캐닝을 할 때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스캐너 중에서 기공용으로 쓰여지는 스캐너들은 대부분 시간의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비접촉식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접촉식 스캐너들의 특징은 모두 광학 방식, 이런 레이저 방식을 통해서 가상의 이런 어떤 형상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요. 자, 이 비접촉식 스캐너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터치 프로브랑 좀 비교가 될 수가 있겠죠. 접촉식 방식에 비해서는 당연히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절 염려가 없을 것이고, 자, 깊은 부위, 포사라든지 피트라든지 아니면 샤프한 마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터치 프로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재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아까 터치 프로브가 스캐닝을 하는데 한 8시간에서 뭐 길면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반면 이런 이제 비접촉식 스캐너들의 경우에는 지대치 하나당 50초, 최근에는 더 줄어들어서 뭐 지대치 하나당 2, 30초 정도밖에 스캐닝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런 속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탈이라든지 금속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스캐닝을 할 때는요, 우리가 아까 레이저 타입도 마찬가지지만, 자, 스캐닝을 할 때는 반사되는 반사각을 통해서 읽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반사되는 이 각도라든지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금속성을 가진 이런 재료를 스캐닝할 때는 금속성은 빛을 한 방향으로만 반사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반사를 시키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난반사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스캔 데이터가 정확하게 그 각도 거리를 계산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스캐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얇은 그 분자 입자를 가진 스프레이를 도포를 해서 그 난반사 현상을 차단시켜서 스캐닝을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포를 하게 되면은 입자가 굉장히 미세하고 곱다고는 하지만 그만큼의 두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스캔 데이터의 정확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한계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시로 실제로 보철물을 스캐닝을 해서 봤더니, 자,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속성의 난반사 현상으로 인해서 스캐닝이 잘 안 되고 굉장히 좀 깨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의 스프레이라든지 전용의 이런 이제 파우더를 도포를 해서 스캐닝을 한 결과, 자, 스캐닝이 되긴 했습니다. 스캐닝이 되긴 했지만 지금 그 치아 옆에 있는 요 육각 모양의 형상을 보시면은 그 육각 모양이 깨끗한 이미지라기보다는 약간 얼룩덜룩해 보이는 이미지로 스캐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파우더를 도포하면서 생기는 파우더로 인한 두께감 때문에 이렇게 조금 깨끗해 보이지 않는 이 영상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라든지 이런 그 스프레이로 인한 두께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철물을 디자인할 때 그 내면 값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줄여주는 그런 디자인 그 스킬도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비접촉식 스캐너를 사용할 경우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카메라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특징들, 그 다음에 반사가 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카메라의 거리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기록되는 숫자라든지 이러한 요인들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해서 스캐너를 선정할 때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캐너들이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스캐너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스캐닝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요. 최근에는 단순히 이렇게 모형만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교합되어 있는 그 자체를 스캐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악이라든지 하악이라든지 하나만 스캐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빠르게 한 번에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상악, 하악, 즉 전체 그 대합치까지 한 번에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스캐너도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스캐너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자주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에 연결에 대해서 구강안을 내가 개인이 이런 이제 치과형 스캐너가 없어도 개인이 내 치아를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고 스캐너도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종류라든지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덴탈 캐디캠 시스템 중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 스캐너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자, 스캔 방식에 따라서 인비보 스캐너와 인비트로 스캐너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인비보 스캐너의 종류와 인비트로 스캐너의 종류를 적어서 과제물 제출방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